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우 시험 버스 들어왔나. 담이 또 막간에 뭐 보는 거예요 또? 네. 어? 담이는 잘생긴 남자들 보는 거예요? 아니요. 친구랑 연락했어요. 아 친구랑 뭐 했다고요? 연락이. 아 연락했다고요? 그래 좋아. 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시영아 들려요? 하나 둘 셋. 이제 들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자. 자 앞서 그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바로 셀렉션 룰이었죠. 기억하죠? 이 셀렉션 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스피노비 커플링이 없을 때는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피노비 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스피노비 커플링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 스피노비 커플링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원자번호 뭐 할 때? 원자번호 클 때.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소디움 D 라인 알겠죠?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스피노비 커플링이 없는 경우는 원자번호 뭐 할 때? 원자번호 작을 때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때 여기서 내가 하나 실수를 했네. 0 있어야 돼. 0 안에 있어야 돼요. 0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시 찾았는데 내가 깜빡했죠. 0. 나 왠지 쓰고 나서 찜찜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0. 그래서 스피노비 커플링이 있을 때의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0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내가 이거 빼먹었어요. 빼먹어서 요거 얘기하려고 내가 여기 안 준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할 거. 다음이나 귀신 있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좋아요. 도원아 귀신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묘하게도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적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말 때문에 인간 행동이 달라지는 건 맞죠?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말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 즐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자, 뭔 말이냐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단 그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마치 사람을 때려서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서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거나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나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는 실제 하나요? 실제 하네요. 그럼 이 귀신도 실제 한다고 해야 할까요? 실제 한다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게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예를 하나 더 바꿔볼까요? 신 있어요? 자, 귀신이라고 하면 뭐 미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 있어요, 신? 예를 들면 모스크 그 뭐냐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있어요? 자, 있냐 없냐와 별개로 이런 말을 가정해버리면 인간 행동이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지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맞아요?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뭐예요?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괴리감에서 남을 죽이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알라신 믿는데 갑자기 딸이 이슬람교 믿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딸 죽였어. 너네가 뭐냐면
너네가 우리 집안의 그 종교적 명예를 더럽혔다고.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명예살인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통계적으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명예살인을 가장 많이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어느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많은 거 아세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 레바논. 레바논 같은 데는 기독교 신자가 억수로 많거든요. 그런 데서 뭐냐면 이슬람 쪽 청년이랑 만났다고 딸을 죽이는 이런 일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바치죠. 돈을 내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교회의 담임 목사는 100억대 연봉자가 되죠. 대형 교회 목사들 연봉 100억 넘는 거 아세요? 100억 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은 있어요? 여기서의 신이라고 하는 건 뭐 철학적인 의미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인간 행동이 어떻게 되냐고요. 달라지죠. 그러면 신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신이 뭐 정당하냐 아니하냐 이걸 떠나서 신이 실제로 있건 없건 신이라고 하는 그게 존재한다라고 실존한다라고 가정하는 모델링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해도 된다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단어를 하나 더 바꿔볼까요? 하나 더 바꿔볼까요? 운동량이 있어요? 운동량 있어요? 태초에 운동량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오늘은 운동량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동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천지창조 편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은 운동량을 만들어 볼까 이런 말 있어 없어요? 태초에 운동량이 있었을까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운동량과 관련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운동량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게 실존하나 안 하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언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첫 번째 일 운동량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운동량이 왜 탄생했을까요?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화로 구현된 귀신이 있어 없어요? 물질화로 구현된 신이 있어 없어요? 물질화로 구현된 운동량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만 실제 존재한다라고 가정해도 인간의 행동이 설명되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운동량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냐는 얘기했어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뭐냐면 요 수식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얘를 이렇게 치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MV를 P로 정의하면 외력이 0일 때 운동량 보존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운동량이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도입하는 이유는 F 이퀄 ma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전에는 운동량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나오게 되면서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조금 더 상위 개념에서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말이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운동량이 있었을까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학자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일렉트릭 다이폴이에요. 일렉트릭 다이폴,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바로 전기 쌍극자죠. 자, 전기 쌍극자 어떻게 만들어요? 자, 전기 쌍극자 모델링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짜잔, 이압. 자, 공 두 개를 막대기로 연결해요. 막대기로 연결한 다음에 한쪽에다가 플러스 Q, 반대쪽에다가 마이너스 Q라는 전하를 대전하고 둘 사이의 거리를 얼만큼 띄운 겁니까? R만큼 띄운 겁니다. 이게 전기 쌍극자죠. 그러면 이놈이 전기 쌍극자인데 이때 여기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뮤라고 표현하고 벡터 표시를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정의하죠? 저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게 바로 일렉트릭 다이폴이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전기 쌍극자. 여기에서 한쪽을 마이너스 Q, 한쪽을 플러스 Q로 대전을 한 다음 짝대기로 이제 거리 R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은 건데, 이때 마이너스 Q를 시점, 플러스 Q를 종점으로 하는 이압 방향 벡터를 하나 정합니다. 알겠죠? 이럴 때 저기에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떻게 정의되죠? Q 곱하기 방향 벡터로 정의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참고로 화학에서는 그 방향을 반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원래 쌍극자 모멘트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Q가 시점이고 플러스 Q가 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정하는데 화학에서는 관습적으로 반대로 정합니다. 요거 오해 없길 바래요.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하고요,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 서로 반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도원?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왜 방향 벡터에다가 전해량을 곱한 걸로 정했을까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왜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걸 운동량으로 정하느냐? 운동량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개념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한 거예요. 그럼 왜 방향 벡터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정의를 했느냐? 뭔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편리성이 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그러면 두 번째 일렉트릭 다이폴 해서 세 번째 전기장 속에서의 속성.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전기장이니까 봅시다.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돼 있고 반대쪽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 이런 평행 전극판을 생각해 보자고요. 담임 쓰고 있어요? 네. 담임 잔거 아니죠? 아니. 그래? 진짜 필기를 멈추고 있길래. 도원아, 이게 평행 전극판 보이죠? 그럼 여기서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면 전기장 방향을 어떻게 정해요? 전기장 방향을.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장 방향을 정하잖아요. 맞나요? 이럴 때 여기에 저 일렉트릭 다이폴을 집어넣으면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돼 있고 한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을 때 쌍극장 모멘트 방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물리학에선 정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쌍극장 모멘트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쌍극장 모멘트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잘 봐요. 봐봐. 이 쌍극자는 평행 전극판 속에서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요? 얘는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요? 얘는 이 쌍극자는 평행 전극 한쪽이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면 얘는 왼쪽 오른쪽 어디로 움직일까요? 바로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냐면 얘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거든요. 왜냐면 봐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물리학 시간에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배웠던 거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배웠을걸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거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무슨 운동을 할까요? 회전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플러스끼리 뭐가 나타나? 청력이 나타나지. 마이너스끼리 뭐가 나타나? 청력이 나타나니까 밀고 밀어서 뿅 회전을 하게 돼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장 속에서의 속성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그러면 쌍극자는 회전할 수 있어요. 그때의 짜잔 EP라고 썼죠? 무슨 에너지냐면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전기 쌍극자 모멘트 벡터의 전기장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이 표현은 내적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하니까 뭐가 있을 거냐면요. 회전과 관련된 토크가 있을 겁니다. 토크는 여기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 벡터에다가 전기장을 외적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체적인 증명과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건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거라서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물리학자들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도입하느냐? 면 전기장이 주어져 있을 때 간단한 계산으로 에너지와 토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희한한 모델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생뚱맞은 거잖아요. 뭐 이런 짓을 해요. 막대기 두 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왜 해요? 근데 이런 걸 모델링으로 잡으면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수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물리학자들은 뷰티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봐봐요.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이잖아요. 일렉트릭 다이폴이잖아요. 그럼 물리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렉트릭 다이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리학자들은. 잘 봐요. 태초에 귀신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선사시대에 언어가 없을 때는 귀신 이런 말도 없잖아요. 다만 막연한 공포는 있었겠죠. 하지만 언어가 개발되고 누군가 귀신이라고 하는 순간 그거와 관련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나 만드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하나 만들면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완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다이폴이라는 걸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물리학자는 일렉트릭 다이폴이란 말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만들고 싶겠냐고요. 이게 물리학자면 이게 바로 와야 돼. 물리학을 배웠다면 일렉트릭 다이폴 그다음 당연히 일렉트릭 다이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증명 다 끝났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 와서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 보자. 여기 있잖아요. 일렉트릭 발포 모멘트. 뭐가 있겠냐고요. 바로 봐. 매그네틱 다이폴이요. 왜냐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는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는 전기를 유도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전기 쌍극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면 물리학자라면 그럼 자기 쌍극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전기 쌍극자가 이렇게 이미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축이 돼 있잖아.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장 속에서 자기 쌍극자는 다음 속성을 가져야 해요.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겠어요? 물리학자들은 수식의 뷰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뷰티가 뭐예요? 규칙성과 깔끔함이에요. 그러면 자기 쌍극자는 전기 쌍극자가 이렇잖아요. 전기 쌍극자가 이러니까 자기 쌍극자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한다?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데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자기장을 내적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자기장을 외적하면 토크가 나오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E는 무슨 벡터예요? 요거는 전기장 벡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B는 무슨 벡터예요? 얘는 자기장 벡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장 벡터에 뭔가 내적을 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자기장 벡터에 외적을 하면 토크가 나오는 뭔가가 필요하다고요. 모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런 생각을 왜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속성을 만족하는 뮤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 자, 얘는 뭐라고 불렀죠? 얘는 무슨 쌍극자 모멘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예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자기 쌍극자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자, 아까 전기 쌍극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공에 이렇게 대전시켰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N극, S극 양쪽에 대전시키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기 단극. 자기 단극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단극은 있어 없어요? 전기 단극. 전기 단극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온이잖아요.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근데 순수한 N극, 순수한 S극 있어 없어요? 있는 것 같긴 한데 발견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자기 단극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그네틱 다이폴을 어떻게 모델링 하겠냐는 거예요. 매그네틱 다이폴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고민했겠죠. 뭐 그러니까 근데 뭐가 됐건 자기 단극은 찾기는 어려운데 무슨 속성을 만족해? 무슨 속성을? 이런 속성을 만족해야 돼요. 이런 속성을 만족하는 걸 찾다가 어떻게 모델링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이에요. 보이세요? 즉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전자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그럼 중심에 보통 누구 있겠어요? 중심에 뭐 원자핵 같은 거 있겠죠. 뭐 원자핵이 아니라 뭐 실로 매달아서 뱅글뱅글 도는다고 해도 되고, 어떤 중심의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이걸 매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여기 지금 N극, S극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얘를 매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정했겠어요? 이렇게 정하면 뭐를 만족하니까? 이걸 만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귀신 얘기부터 시작한 건지 알겠죠? 이 상황을 모르면 지만 이펙트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걸었을 때 에너지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지만 이펙트를 얘기해봐야 헛거란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 이상한 상황을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그네틱 다이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지만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울게요. 준다. 이제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지만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할 수 있어요. 빌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그냥 얘기를 지만 이펙트로부터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새끼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고민한 거, 지만 이펙트로 시작해서 새끼를 칠 거냐, 빌드업을 해서 지만 이펙트로 갈 거냐를 고민하다가 빌드업 쪽으로 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셀렉션 룰이며 소듐 D라인이며 다 지만 이펙트로 가기 위한 빌드업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갑니다. 지금다. 귀신 안녕.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7이냐? 7 맞아요? 네. 7은? 지만 이펙트. 1. 매그네틱 다이폴에 대한 우선 첫 번째 고전 역학적
양자역학 표현. 자, 양자역학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고전역학 쪽으로 살짝 봐야 이게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걔를 어떻게 볼 거냐. 자, 요런 이제 원형 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전자가 있고 이 전자가 슉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얘가 움직이는 반지름은 뭐 항상 잡듯 R로 잡아보죠. 그럼 얘가 계속 뱅글 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전자가 짜잔 어떤 가상적 단면을 계속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적 단면을 가정하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 갔나?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잉. 자, 첫 번째 일. 전자가 속력 V로 원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얘가 뱅글뱅글 도는데 이때 이 접선 속력이 V인 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거 자, 이때 T라고 쓴 건 뭐겠어요? 바로 이제 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주기의 역수를 뭐라고 하죠? 진동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진동수라고 하면 1초 동안 회전하는 횟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경우 전자는 몇 초 F번 원궤도의 어떤 단면을 지날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에는 맞아요? 그럼 이때 얘가 여기서 뱅글뱅글 돈다라고 할 때 자, 잘 봐. 전자는 이 방향으로 돌잖아. 이 방향으로 돌지. 그러면 전류를 어떻게 가정할 수 있지? 전류는 반대로 가정할 수 있지.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전류를 I라고 해보자고. 알겠죠? 그러면 그 전류 I는 dQ, dt. 이게 전류의 정의잖아요. Q가 뭐죠? 전하량이고 T가 뭐죠? 시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2 곱하기 2파이 R분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2는 누구의 전하량? 전자 전하량. 그리고 얘는 뭐야? 진동수지. 그러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이 진동수만큼 1초 동안 계속 저기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위 시간당 전하량의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운동을 등속 원운동을 하면 저 궤적에는 이런 정도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세 번째 바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등장합니다.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자, 아까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됐었죠. 자, 이거는 무슨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정한 거죠. 왜 이렇게 정했어요? 아까 내적하고 외적하면 뭐가 편하니까요. 그럼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도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정한 거겠어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그냥 정하는 거예요. 뭐를 만족할 수 있게? 아까 내적하고 외적하면 에너지 토크 나오게. 그러면 여기서 정한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저렇게 정했냐? 이유가 없어요. 아, 저렇게 정하면 아까 내적하고 외적하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정해요. 바로 똑같이 뮤라고 쓰는데 지축 방향으로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저기에 전류 있죠. 전류. 저렇게 표현한 전류에다가 A 벡터를 곱해주는 겁니다. A 벡터. 알겠죠? A 벡터. 자, 아까랑 비슷한 게 전기쌍극적 모멘트에서는 방향 벡터에다가 전하량을 곱했죠. 자기쌍극적 모멘트도요. 어떤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하는 것처럼 어떤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하는 거예요. 그 크기는 저기 흐르는 전류고요. 그럼 여기서 자, 이 벡터는 방향 벡터였죠. 그럼 여기 있는 A 벡터라는 걸 정의하면 되겠네요. A 벡터는 뭐냐면 바로 면 벡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면 벡터. 자, 이 면 벡터는 바로 뭐냐? 아, 그 크기가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r 제곱. 으로 면 벡터의 크기를 정합니다. 파이 r 제곱? 뭐 얘기하는 거죠? 이 원궤도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궤도 면적. 그리고 방향은 놀라웠게도 수직한 방향으로 정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A 벡터의 크기는 원궤도 단면, 그러니까 원궤도 면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요거를 A 벡터, 면 벡터로 정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되게 이상하게 정하죠. 이렇게 이상하게 정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장이랑 내적하고 외적하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기장하고 내적하고 외적하려고 하는 그 시각적 뷰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거지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물리학의 접근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적하고 벡터 나오니까 뭐야 그러는데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렇게 표현해야 수식이 예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크기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크기만. 방향은 이제 정해졌을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 저기에 있는 뮤 z는 A 방향과 A 벡터의 방향과 같아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크기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만 고려해 보겠다고요? 크기요. 방향은 방향은 무슨 방향? 면 벡터 방향이고요. 크기만 고려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 크기 뮤 g는 전류에다가 단면적 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2V 나누기 2파이 R 곱하기 단면적 크기 얼마였죠? 파이 R 제곱이었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2 VR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또다시 어떻게 바꾸느냐? 마이너스 하고 2 하고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나누기 2m2로 나누어 줍니다. m2는 누구 질량일까요? 당연히 전자 질량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MV VR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아, MVR 이게 뭐죠? 바로 지축 방향 가운동량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감마 2의 LG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LG가 뭐냐면 지축 방향 각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도입한 상수가 하나 있죠. 감마 2 보이시죠? 이 감마 2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치환한 겁니다. 이름하야 얘 이름도 있는데 얘 이름이 좀 기가 막혀요. 매그네틱 좌이릭 레이시오 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이 붙습니다. 뭐 자기 회전 비율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상수를 감마 2로 둡니다. 묘하게도 이 상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네요. 상수인데 음수로 정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고전역학적 표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기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고전역학적 표현이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 자기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그 다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 됐고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거 주면 되겠죠? 준다. A. 자, 그러면 이때 4, 그다음에 5, 5. 그러면 5 말고 이제 2. 매그네틱 다이폴에 대한 양자 역학적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역학적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결과가 앞서서 G방향의 다이폴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뭐냐, G방향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감마 2라는 상수의 Z축 방향의 각운동량의 크기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얘를 원래 수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녀석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무슨 자이릭 레이시오라고 해서 마이너스 2의 전자 질량을 나누어 준 것으로 표현이 됐었죠? 자, 이제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거 양자역학적으로 뭐였어요? 저거 양자역학적으로 뭐였어요?
자, 이게 뭐예요? 지축 방향 가군 동량 크기였잖아요. 뭐였어요? 아까 했었잖아요. 바로 봐.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다가 H바 곱한 거예요.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L 플러스 1 루트의 H바 하고 ML의 H바 이 두 표현이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전자가 오비탈 모션을 할 때 나타나는 고전역학적 가군동량을 그 고전역학적 가군동량을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크기가 이거고요. 이런 크기를 갖는 가군동량이 G축 성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X축, Y축 성분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고 했어요. 무슨 원리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서 G축 성분은 자기 양자수의 H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차피 E도 상수죠. 전자 전하량도 상수죠. 플랑크 상수도 상수죠. 상수를 상수로 묶으면 되겠네? 그럼 상수로 묶으면 얘를 다시 마이너스 2의 H바 오버 2mE의 자기쌍극자 모멘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놈은 자기 양자수고요. 얘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누구의 함수로? 자기 양자수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놈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어차피 상수 묶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상수 묶음이 되니까 이때 상수는 마이너스를 빼고 어차피 저거 상수 묶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 묶음이 되는 걸 치환할 수 있겠죠? 그걸 뮤 B로 치환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아마 학교 학습지에 나올 거예요. 이게 보어 매그네톤이에요. 수식이 많이 나와서 정신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운동량처럼 수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도입한 게 뭐라고요? 전기쌍극자 모멘트예요. 근데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하다 보니 전기장이랑 내적 외적하면 뭐가 예쁘게 뭐가 나왔죠. 그러면 전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있겠네. 어머 자기? 어머 허니? 자기도 있겠네?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 역시 속성상 자기장이랑 내적 외적 하는 걸로 속성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열심히 찾았는데 안 나오네. 왜냐면 자기 단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매우 이상하게 자기 쌍극자를 정해요. 그랬더니 이 자기 쌍극자의 속성을 알게 되었고 정의를 하게 되었고 그 정의를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적인 표현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물론 크기만 표현한 거지만 물론 방향은 이렇게 전자가 왜 돈다고 했을 때 위쪽 방향이겠죠.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이게 방향 어떻게 잡냐면 역시나 오른손 방향으로 잡아요. 오른손 법칙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 벡터의 방향도 오른손 법칙으로 잡아요. 이렇게 입자가 도는 회전하는 것에 대해 위쪽으로.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기 준다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거의 다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요거하고 그래프 하나만 설명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요건 1번이라고 하자. 1. 그럼 이제 2.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 속에서 위치 에너지 계산을 해보자.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는 바로 마이너스 자기 쌍극자 모멘트 벡터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죠. 아야야야, 내적. 됐죠? 그럼 여기서 얘를 방향 다 정하고 크기만으로 표현을 해요. 크기만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뮤 g에다가 자기장 곱해주면 그게 자기 쌍극자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고 이거였잖아요. 이걸 저기 넣어요. 알겠죠? 저기 넣어요. 저기 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뮤 b ml의 b. 됐습니까? 됐어요? 요거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잘 봐요. 어차피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도 막 변하겠어요. 한번 걸어주면 뭐 계속 상수겠어요. 외부 자기장도 뭐 한번 걸어주면 자석 바꿀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석 정해져 있을 거고. 자, 뮤 b도 보호마그네톤이라고 상수잖아요. 담이나 다 왔어요. 그럼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죠. 그럼 두 개 곱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뮤 b의 자기장의 곱하기 ml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p 오비탈이다. p 오비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죠. L이 1이면 ML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인 거죠. 그럼 여기 넣어볼까요? 여기 넣으면 위치 에너지가 자기 양자수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로 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뮤 b의 b. 맞죠? 그다음 위치 에너지가 자기 양자수가 0이면 0.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 뮤 b의 b.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가장 안정한 상태구나. 얘가 가장 불안한 상태구나.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커졌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자기 양자수의 값에 따라서 어떤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불안해지고 어떤 녀석은 안정해지고 어떤 녀석은 변화 없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외부 자기장이 도입되면 외부 자기장이 도입되면 ML에 따라 에너지 상태가 뭐하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안정하고 누구는 불안정하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지만 이펙트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기장이 도입되니까 지금 잡아. 그럼 만약에 자기장 0이라고 해봐. 자기장 0 넣어봐. 0 넣으면 어떻게?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어떻게 돼? 0 에너지 달라져 같다죠? 0이면? 같잖아. 그러니까 자기 양자수가 달라져도 자기장이 없으면 에너지 달라져 똑같아. 똑같잖아. 근데 자기장이 들어가면 갈라진다고. 누구는 안정하게 누구는 불안정하게. 이런 걸 지만 이펙트라고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걸 물론 이건 이제 관습적인데 이제 저자의 취향에 따라서 약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냐면 요렇게
H 바의 W, 이게 W가 아니고 오미가예요. 오미가. 오미가에 곱하기 자기 양자수로.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상수잖아요. 이 상수 묶음을 요렇게 바꾸는 저자들도 있어요. 즉 뭐냐면은 보호 매그네톤에다가 자기장 곱한 거 있죠. 그 상수를 플랑크 상수로 나누어서 그 자기장을 각속도로 표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오미가는 각속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B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장의 세기를 각속도로 표현하는 취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상수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다? 자기 양자수가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취향이 어디에 나온다? 이게 고민원 선생님 취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학교 프린트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물리학자도 있어요.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빨리 여기까지 쓰세요. 드디어 여러분 학교 프린트 마지막 프린트에 있는 요걸 설명할게요. 이게 설명 끝이에요. 이거 설명 끝이에요. 이제 이거 설명 끝이야. 끝이야. 끝 나겠죠? 담임 나겠죠? 담임이랑 끝났어. 좋죠? 좋죠?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졸려 죽겠죠? 어? 자, 요거. 자, 요거. 자, 어디 갔어? 이제 다 끝났어. 시험 코스.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요거 하나 끝이에요. 알겠죠? 이거. 자, 칠판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울게. 자, 여기 됐죠? 자, 여기 됐어요?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8. 이거 알아야 돼.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진짜. 그래프 설명하기 전에 이게 하나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 그 다음 3. 자, 아까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뭐냐면은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결국에는 각운동량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보세요. 그 전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전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전자의 각 운동량과 관계가 있다. 자,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각운동량 자기쌍극자 모멘트 알겠어요? 각운동량 자기쌍극자 모멘트. 그런데 전자의 각운동량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각운동량? 바로 오비탈 각운동량이 있는 반면 스핀 각운동량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매그네틱 다이폴 자기 쌍극자를 오비탈 움직임에 대해서만 자기 쌍극자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스핀에 의한 자기 쌍극자도 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걸 찾아낸 사람이 디락이에요. 디락이라는 사람이 스핀에 의한 자기 쌍극자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애석하게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핀은 고전역학적인 대응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핀에 의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표현하면 마이너스 뮤 b의 ml 요거 있잖아요. 요건데 자, 그 스핀에 의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뮤 스핀이라고 쓰고 G2의 보어 매그네톤의 스핀 자기 양자수로 표현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학교 프린트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거 그래프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왜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뭐라고? 막 집어넣은 것 같다고요? 있어 보이려고? 예,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시험 내면 안 되는데 진짜 내 앞에 있으면 막 혼내주고 싶어요. 나보다 6살이나 어리더라고. 근데 내가 선배로서 뭐 엄청 혼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당신 이런 거 알아? 이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시험에 내겠다니 뭐 하여튼 보자. 자, 그럼 잘 봐. 아까 얘는 다시 쓰면 뮤진데 얘는 오비탈 모습의 오비탈 운동에 따른 자기 쌍극자 모멘트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비탈 모양의 오비탈 운동에 의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니까 여기가 그냥 자기 양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뮤 b라고 하는 상수는 그대로고요. 그런데 이게 스핀 모션이 되면 스핀 모션은 보세요. 스핀 모션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스핀 자기 양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핀 자기 양자수. 알겠죠? 그리고 독특하게 뭐가 하나 붙는다? 어떤 상수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상수. 그러면 이 상수는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냐면 디락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렐러티비스틱 퀀텀 미케닉스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결과만 알아야 되겠죠? 이 결과가 기가 막히게도 2입니다. 2입니다. 이게 2. 물론 정확한 2는 아니고요. 2.00083 이 정도 값이 가져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2라고 하면 돼요. 이게 2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그래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두 가지인 거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핀 모션에 의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 아니 오비탈 모션에 의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스핀에 의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놈도 이제 여기 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스핀 자기 쌍극자에 의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표현. 자, 이건 스핀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쌍극자 모멘트에다가 필드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기장을. 그러면 스핀에 의한 자기장 표현이 이거잖아. 2잖아. 2 뮤 b s잖아. 그럼 여기다가 2 뮤 b m s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b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아까 스핀 모션에 의한 전자 갈라짐은 뮤 BML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갈라졌냐면 뮤 BB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라졌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MS는 값이 뭐 아니면 뭐예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바로 스핀에 의한 갈라짐 에너지는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경우는 마이너스 뮤 b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핀에 의한 갈라짐이 ms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플러스 뮤 bb가 되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이게 뭔가 크기가 같지 않아요? 크기가 신기하게도 같아지죠. 이걸 알아야 학교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즉 뭐냐면 자 봐요. 봐. 스핀 오비탈 모션에 의한 지만 효과는 스핀 오비탈에 의한 지만 효과는 0 뮤비b 0 뮤비b로 에너지가 갈라져요. 그런데 스핀에 의한 에너지 갈라짐은 마이너스 뮤비b와 뮤비b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비탈 모션에 의한 에너지 갈라짐은 이 차이가 뮤비b, 뮤비b인 거예요. 0에서 요거니까 차이도 요거고 0에서 요거니까 차이가 이거고. 그런데 스핀에 의한 지만 이펙트는 이 두 개가 차이가 2배의 뮤비b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스핀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 여기 앞에 더블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폭이 2배의 뮤비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사적으로 보면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드디어 빌드업이 끝났어요. 자, 빨리 써요. 빨리 써요. 다 썼죠? 다 썼죠? 이제 지운다. 자, 그래프 하나만 해석하면 끝이야. 다 지울게요. 자, 다음에 다 썼어요? 다음에 죽을 것 같죠? 도인도 죽을 것 같죠? 도인 죽을 것 같죠? 진짜로요? 네. 자, 이제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이야! 자, 이제 드디어 그래프 그림 끝났어. 다음에 다 끝났어. 도인아 끝났어. 네, 그래프만 그림 끝나. 자, 그럼 이 지만 이펙트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예가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오는 그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학교 교재 어디 갔어? 자, 좋았어. 자, 이거 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학교 교재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이제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바닥 상태 NS1 전자를 뜻하는 겁니다. 바닥 상태 NS1. 무슨 말 알겠죠? NS1. 그럼 이때 여기서 NS1이니까 자, 여기 잘 보시면은 그럼 여기가 NS1 전자 배치인 걸 거고요. 그럼 그 위쪽에 이렇게 NP0 전자 배치가 있겠죠. 그럼 NS 오비탈에는 전자가 들어가 있지만 P 오비탈에는 NP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의 NPX, NPY, NPZ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 상태에서는 여기 전자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no 전자. 맞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 놈은 S 오비탈이니까 L이 얼마예요? L이 0이죠? 그러면 ML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얘는 L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ML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0,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까먹을까봐 여기 하나 써놓을게요. 자, 봅시다. 오비탈
오비탈 모션에 의한 지만 효과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뮤 b b의 ml이었고요. 기억나죠? 그 다음 스핀 모션에 의한 지만 효과 에너지는 2배의 뮤 b b의 ms였죠.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해야 돼. 그러면 ms는 몇 가지? 2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m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ml은 저 p-오비탈만 생각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0. 알겠죠? 3가지. 그래서 지금 요 2포인트를 기억하자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요. 바닥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뭐 해볼 거냐면 자기장을 넣어보자고요. 자기장 온. 자기장 온. 알겠죠? 자기장 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ns 오비탈 있죠. ns 오비탈은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달라지지 않죠? 자, ns 오비탈은 뭐가 여기죠? 뭐가 여기냐면 ml이 여기잖아요. ml이 자기 양자수가 0이니까 여기 0 넣어봐요. 0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밖에 없기 때문에 s 오비탈은 오비탈 모션에 의한 지만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 0 넣으면 0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s 오비탈은 그대로인데 p 오비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고요? 마이너스 0, 1.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을 때 0 넣을 때 뭐냐면 1 넣을 때 에너지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로 상태가 갈라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NS고,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ML이 플러스 1일 때, ML이 0일 때, ML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원래의 NP 에너지 중이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요 사이의 갭은 얼마겠어요? 요 사이의 갭은. 요 사이의 갭은 뮤 B B만큼이겠죠. 요 뮤 B B만큼 에너지가 원래 그대로였다가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졌다가 안정해졌다가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핀 오빗 커플링이 뭐 할 때? 없을 땐 거예요. 스핀 오빗 커플링이 없을 때 그냥 오비탈 모션에 의한 지만 이펙트만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어떤 전자전이가 가능하겠냐고요. 자, 잘 봐요. 여기서부터 요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셀렉션 룰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스핀 오빗 커플링이 없을 때 셀렉션 룰이 뭐였어요? 룰이 뭐였냐면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델타 ML은 플러스 마이너스 1, 0이 돼야 되죠. 스핀 오빗 커플링이 없을 때. 그럼 스핀 오빗 커플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조건을 가는 것도 이걸 만족해요. 얘가 1이 가는 것도 오비탈을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자기장 온 했을 때 스핀 오빗 커플링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요 상태에서는 지만 효과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뭘 고려해 보자. 스핀 오빗
커플링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스피노비 커플링이 언제 없고 언제 있다고 했죠? 원자번호 뭐 할 때 없어요. 원자번호 작을 때. 예를 들면 수소원자. 수소원자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소원자는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나트륨 원자다. 나트륨 원자면 스피노비 커플링이 있을 거 아니야. 스피노비 커플링이 있을 때 이 지만 이펙트 효과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첫 번째. 자, 스핀에 의한 에너지 갈라짐이 생기는 거죠. 자, 잘 봐요. NS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는 0이지만 스핀 양자수는 있어 없어? 어차피 전자는 있을 테니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스핀 양자수 때문에 에너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스핀 양자수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갈라질 거냐?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뮤BB라고 했죠. 뮤BB인데 그 뮤BB의 더블링이 되게 갈라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라지는 건 어떻게 된다? 2뮤BB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를 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뮤BB만큼 불안정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뮤BB만큼 안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배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넣을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각각 2배씩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편의상 얘를 색깔을 빨간색, 그다음에 얘는 보라색, 얘는 흰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요 기준으로 요렇게, 요렇게. 됐죠? 자, 이 갭은 누구 갭이랑 똑같아야 돼요? 요거 갭이랑 똑같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갭은 이 갭의 2배인 거예요. 알겠죠? 2배야 돼. 자, 그러면 보라색. 보라색은 어떻게 갈라지겠어? 보라색은 요렇게 갈라지겠지? 이렇게 갈라지겠지? 요렇게 2개 갈라지겠지? 마지막으로 흰색은 어떻게 갈라지겠어? 요렇게 갈라지겠지? 보이세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래프 보시면 에너지 준위가 5개만 그려져 있지.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즉, 요 흰색은 요 놈이 이렇게 갈라지고 요렇게 갈라져 나온 거야. 그런데 요 갈라지는 갭이 요 갭의 2배가 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불안정해지는 것과 요 녀석이 안정해지는 게 에너지가 같아진다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몇 개만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만 그려진 거야. 거기 5개만 그려진 게 그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5, 6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에너지 준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S오비탈이 이렇게 2개로 갈라지는 거고.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S오비탈이 2개로 갈라졌고 P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갈라진 게 실제로는 6개인데 이 2개가 에너지가 비슷해지면서 이렇게 5개로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셀렉션 룰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잘 보자. 여기서 각운동량 양자수 뭐였어요? 원래 여기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가 뭐였어요? 자기 양자수가 ML이 플러스 2분의 1을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일 때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J를 생각하면 J는 얼마겠어요? J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 아니에요. 2분의 1이겠죠? 여기서 J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됐죠? 자, 그럼 요 놈은 어디서 갈라져 나온 거냐면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야. 그죠?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그거 보시다시피 ML이 마이너스 1인 거죠. ML이 마이너스 1인데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맞아요? 요 놈은 원래 ML을 마이너스 1로 잡았을 때 거기서 스핀만큼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안정해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뭐라고? 뭐라고? S요, S.